새벽 공기는 밤의 체온을 여전히 품고 있었고 창틀에 걸린 얇은 커튼은 아주 작은 호흡처럼 흔들렸다. 도시의 소음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소리가 배경으로 물러났다. 이유는 하나였다. 보컬 코치도 놀란 변화가 일어난 날, 그 변화의 핵심에 단 한 문장이 있었다. 나를 밀어주는 박자. 숫자 하나가 바뀌었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문장은 사람을 바꾸고 어떤 선물은 시간을 바꾼다. 그날 김용빈을 바꾼 건 화려한 떡케이크도 반짝이는 풍선도 아니었다. 동생의 손끝에서 태어난 단단한 마음, 오래된 나무결의 냄새와 함께 방 안의 무게중심을 바꿔버린 한 상자였다. 리본은 남색, 카드의 종이는 크림색, 글씨는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문장 부분은 끝에서 살짝 힘을 올려 잡아주었다. 상자를 열자 소리는 없었고 대신 향이 있었다. 오래된 스튜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나무와 철과 땀의 냄새. 그 안에는 두 가지가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손으로 다듬은 월넛 케이스 속 초록 불씨처럼 깜박이는 작은 오디오 플레이어 하나, 그리고 손글씨 음표들이 빽빽히 채워진 악보 묶음 하나, 표지에는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형의 시간. 페이지 곳곳에는 작은 포스트잇들이 날개처럼 달려 있었고 그 위엔 메모가 붙어 있었다. 반키 올려도 형은 충분히 간다. 두 번째 후렴, 발음보다 호흡. 마지막 엔딩은 형의 눈으로 끝내자. 메모의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은 듯 반짝였고 그 반짝임이 마치 스튜디오 조명의 잔광처럼 마음을 쓸고 지나갔다. 오디오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느 좁은 연습실의 공기가 오늘의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머뭇거리는 척박, 그리고 두 번째 마디부터 정확하게 맞물리는 호흡. 두 목소리가 서로의 어깨를 밟아 건너가듯 만들어내는 작은 화음이 방의 공기 분자를 재배치했다. 그때 가슴속 어딘가에서 낮고 깊은 톤의 울림이 올라왔다. 뒤에서 누군가 아주 가볍게 등을 밀어주는 느낌. 나를 밀어주는 박자라는 말은 그저 비유가 아니었다. 박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일 수 있다는, 음악을 오래 해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진실이었다. 김용빈은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플레이어를 가슴에 꼭 안았다. 나무의 차가움이 손끝의 체온을 불러 박동과 박자의 경계가 흐려졌다. 그 미세한 떨림이 음악의 심장으로 옮겨붙는 동안 그의 안에서 어떤 시계가 새로 맞춰졌다. 오후의 연습실은 건조한 클릭 소리로 박자를 찍고 있었고 밴드는 이미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드럼은 스네어의 울림을 낮춰 미세한 공기방울처럼 튀겨냈고 베이스는 프렛 옆에 빈 공기를 눌러 곡의 바닥을 다졌다. 기타는 코드의 시작점을 살짝 앞에 두어 호흡을 끌어당겼다. 보컬 코치가 입모양과 복식에 들고 남을 유심히 보다가 말했다. 오늘 뭔가 다르네요. 그 말에 김용빈은 대답했다. 나를 밀어주는 박자가 생겼거든요.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였지만 공간의 밀도가 달라졌다. 코치는 의자를 끌어 가까이 앉으며 미세 타이밍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자음으로 박자를 끊지 말고 모음의 복판으로 박자를 흘려보내보자. 발음보다 호흡, 그 문장이 악보의 여백에서 튀어나와 연습실의 공기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변화는 기술보다 감각에서 먼저 왔다. 박자를 앞세우던 습관이 뒤에서 미는 손길과 만나 균형을 찾았다. 군더더기 비브라토는 숨속으로 녹아들었고 문장 끝의 꼬리음은 더 이상 허공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끊어야 할 때서 끊고 이어야 할 때서 이어 소리와 침묵이 서로를 비춰주었다. 그 결과가 어떤 건지 가장 먼저 캐치한 건 드러머였다. 하이햇을 아주 살짝 뒤에 두면서도 킥은 한 발 앞에서 길을 열어주었다. 베이스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현의 첫 접촉음을 살짝 걸어 음의 머리를 세웠다. 이 포시 엔드폴이 만들어내는 파도의 보컬이 배처럼 올랐다. 예전의 보컬이 박자 위에 앉아 있었다면 오늘의 보컬은 박자 사이를 건너다녔다. 차오르는 프레이즈가 코의 복도에서 목 뒤로 다시 가슴의 빈 공간으로 내려오는 길을 정확히 탔다. 코치는 그 여정을 손가락으로 공중에 그리며 말했다. 그거예요. 그게 오늘의 변화예요. 박자가 사람을 밀고 사람이 시간을 밝히는 것.
테크닉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다. 박자를 쫓던 호흡이 박자를 초대하는 호흡으로 바뀌었고 성대 접촉의 시작점이 앞쪽 치경에서 부드러운 후설 영역으로 이동했다. 호흡 압력은 강하지 않되 초반 가속도가 생겼고 프레이즈의 중간 경유지가 명확해졌다. 마치 지도에 좌표를 하나 더 찍어놓은 것처럼 노래의 길이 안전해졌다. 그래서 반키를 올라가도 목은 흔들리지 않았고 두 번째 후렴의 고개를 넘을 때 굳이 힘을 주지 않아도 음이 스스로 서 있었다. 발음보다 호흡이라는 메모는 테크닉이 아니라 태도였다. 박자는 숫자로 잴 수 있지만 호흡은 사람의 온도로만 잴 수 있다는 음악의 오래된 원리. 저녁 8시 생일 라이브의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채팅창은 별빛처럼 터졌다. 축하와 고백과 짤막한 사연들이 화면을 가로질러 흘렀다. 첫 곡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을 때 김용빈은 방 한가운데 작은 오디오 플레이어를 올려놓았다. 스위치를 누르자 바늘 노이즈처럼 가는 숨소리가 먼저 흘렀고 이어서 오래된 연습실의 공기가 스피커를 타고 들어왔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노이즈의 두께는 마음의 두께였다. 뒤에서 밀어주는 박자가 어떤 소리인지, 그 질감이 어떤지 스스로도 몰랐던 것을 온 세상이 듣게 되는 순간. 화면의 글자들이 일제히 느려졌고 이 작은 방은 갑자기 가장 큰 공연장이 되었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아주 짧게 말했다. 승민아 고마워. 그 한마디가 스태프의 심장을 먼저 쳤다. 뒤에서 울음을 훔치는 소리,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조명의 숨, 바닥을 타고 흐르는 베이스의 자양이 한 방향으로 기울었다. 그날의 비밀을 끝내 설명해보자면 이렇다. 나를 밀어주는 박자는 메트로놈이 아니다. 내 곁에서 호흡의 온도를 맞춰주는 사람, 나 대신 뒤꿈치를 한 번 더 디뎌주는 동료, 내가 앞을 밝히는 동안 뒤에서 길을 다져놓는 약속, 그것이 박자의 정체였다. 박자는 숫자이고 시간표이고 클릭 소리라고 배웠지만 오래된 음악은 늘 반대편에서 답을 준다. 클릭은 시작 신호일 뿐이고 진짜 박자는 사람이 만든다. 그래서 그날 이후 김용빈의 노래는 박자에 타는 것이 아니라 박자를 데리고 걷기 시작했다. 프레이즈의 첫 박을 내가 잡으면 두 번째 마디는 누군가가 뒤에서 어깨로 받쳐준다는 확신이 목을 편안하게 했다. 음은 더 높이 올라갔고 내림길에서는 더 멀리 굴러갔다. 관객은 그 차이를 설명할 언어가 없어도 반응했다. 긴장이 풀린 자리마다 환호가 들어왔고 침묵이 필요한 순간마다 침묵이 정확히 놓였다. 보컬 코치는 그 변화를 기술로 확인했다. 중고역에서 얇게 뜨던 공명이 정면으로 안착했고 연속 모음에서 음의 중심이 흔들리던 버릇이 사라졌다. 이전에는 힘으로 밀어올리던 클라이맥스가 오늘은 호흡이 앞에서 길을 열고 미세한 타격이 뒤에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완성되었다. 힘의 곡선이 바뀌자 목은 편했고 귀는 길어졌다. 코치는 노트를 넘기며 물었다. 오늘은 누가 지휘했나요? 김용빈은 웃었다. 악보에 적혀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 시간을 밝히면 뒤에서 박자를 밀겠다고. 그 대답을 들은 코치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음악을 오래 가르치다 보면 가끔 기술이 설명하지 못하는 순간을 만난다. 그 순간이 오늘이었다. 스태프 라운지에서도 변화는 숫자로 기록됐다. 모니터 엔지니어는 다이내믹을 조절하는 손의 움직임이 적어졌다고 말했다. 급격한 보정이 줄었고 노래가 스스로 밸런스를 찾았다. 조명팀은 엔딩 포즈의 호흡 길이가 일정해졌다고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팀의 호흡으로 무대를 밀어올리는 그 미세한 차이가 쇼 전체의 리듬을 바꿨다. PD는 회의실 노트에 짧게 적었다. 화려한 세트보다 빛나는 단어 하나. 오늘의 단어는 시간. 브랜드 담당자는 결론을 냈다. 오늘의 콘셉트는 사람. 프로는 약속의 사람이고 약속은 박자가 된다.